이재명 대통령이 자정 무렵 소셜미디어 X에 부동산 문제 관련 글을 또 올렸습니다. 집값 잡는 것이 쉽다고 한 건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포인트, 그 힘든 것도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면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란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면서 혹시라도 언어 해득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드린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도 집값 잡는 것이 이 두 가지 일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고 공격하자 한밤중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박한 겁니다. 오늘 오전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을 우려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비서진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며 기막힌 위선이라고 했고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인물까지 동원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새벽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은 안 되느냐고 겨냥하자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도 친명과 반명이 있느냐면서 정부의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모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탕 부담금을 재차 띄웠습니다. 설탕 부담금이 세금이 아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거라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설탕 부담금 문제를 제기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설탕 부담금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을 내비친 뒤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며 설탕세 다음은 무엇이냐,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거둘 건지 되물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에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언론의 정론직필 중요성을 호소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8시 45분 소셜미디어 X에 서울 아파트가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링크를 걸고 강한호조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계곡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 식당 등을 차린 상인들과 담판 끝에 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권 등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세금을 올리지 못할 거란 지적과 함께 양도세 보유세 상승이 되레 집값을 올리게 될 거란 비판을 하자 아예 표 계산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앞서 새벽 1시 23분에는 공급 대책을 가로막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담아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하면서 종묘와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안을 발표하자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잦아지고 있고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팀장 유선희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이 쉽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말을 단어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쉽다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게 5천피 그리고 계곡 정비입니다. 이거 공통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결국에는 성공시켰던 일들입니다. 열흘 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4천피 시절에 이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네, 이렇게 성공을 시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표현 그대로 쉽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5천피나 계곡 정비 사업처럼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깨고 이번에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죠. 네, 23일에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나흘 뒤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번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대출을 조여서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정책이 먼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고 이틀 전에 나온 수도권 집중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투기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전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세 정책은 나오지가 않았고 다만 예정돼 있던 과세 유예 기간을 원칙대로 해서 끝내겠다는 건데 그걸 마치 무슨 새로운 과세를 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끝내는 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이제 이 정책을 통해서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로 경고의 대상을 이제 일종의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들로 범위를 좁혀서 압박 강도를 좀 높이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무주택자라거나 아니면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겠다라고도 했어요. 네, 지방선거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표 계산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최근에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 나온 서울시나 과천시 일각의 반발 등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일부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집값을 잡겠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취재팀장 유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